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데이터 샘플링, 그리고 데이터 분리하는 뭐 스플릿이나, 그리고 뭐죠? 스플릿하고 सब셋, 그리고 샘플이라는 함수, 그죠?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 장에 이제 7강의 마지막 이제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데이터 집계와 병합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앞에서도 우리가 데이터 집계, 병합 이런 방법을 여러 가지 방법이 좀 있긴 있었지만 그거보다 좀 더 효율적인 방법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먼저 데이터 집계입니다. 집계는 상당히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 셋을 분석을 하고 이제 하려고 하면 데이터 집계를 잘 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한번 봅니다. 자, 아이리스 데이터 셋을 가지고 한번 보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2차원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룹별로, 그죠? 그룹에 대해서 합계나 평균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룹에 대해서 물론 이거를 우리가 일일이 뭐 이렇게 포문이나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함수 앞에서 배웠던 함수를 통해 가지고 분리를 해서 데이터셋에 저장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또 평균을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지만 이와 같이 되는 방법을 우리가 하나의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인 코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바로 집계 함수인 어그리게이트라는 아래 함수를 통해서 가능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보면 자, 어그리게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아이리스에 자 마이너스 5 했네요. 5는 뭡니까? 품종이죠. 품종. 스페시즈. 그래서 품종을 제외한 것들 세팔 랭스부터 페탈 위드스까지 4개다. 그죠? 4개의 열을 자 바이는 뭐뭐에 의해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집계 기준이 되는 겁니다. 집계 기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자, 바이 해서 리스트 이렇게 줬습니다. 리스트를 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리스트는 뭐예요? 그죠? 우리 앞에서 봤다시피 스플릿을 하게 되면 리스트로 이렇게 온다는 거. 그러면 품종별로 이거는 리스트를 잡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스트를 이제 잡으면 이 품종 3개잖아요. 3개로 묶어서 3개로 그룹을 잡아서 이 4개의 값을 이제 뭐 이 함수를 해서 적용을 시켜라 이런 뜻이겠죠.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자 여기에 우리가 리스트 앞에다가 아무런 값을 주지 않았어요. 아무런 값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평균이라고 줬다면 여기에 평균이 올라올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그냥 R에서 지정하는 대로 그냥 그룹 1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시게 되면 자 종별로 품종별로 3개의 종이 있으니까 각각에 대한 뭡니까? 평균이 이렇게 나온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설명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어그리게이트 함수는요, 통상적으로 데이터 그룹에 대해서 계산을 할 때 사용을 많이 하는데 매개 변수로 바이는 집계 기준이 되어 여기서는 품종별로 그룹을 짓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for는 아시다시피 펑션의 약자죠. 맞습니까? 우리가 이게 어플라이 함수하고 우리가 예전에 해봤잖아요. 그러한 거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죠. 똑같은 게 아니라 그러한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펑션이라는 이름을 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떠한 행위를 할지 함수를 지정을 하면 되죠. 여기에다가 썸이 들어가면 이 값들은 전부 다 합계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맥스가 나오면 뭐 최대값이 나올 거고 그죠?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여러분들이 뭐 추출을 해서 세토사는 세토사대로 혹은 버지칼라는 버지칼라대로 이렇게 추출을 해가지고 분석을 내는 평균치와 통계치를 내는 것보다는 어그리게이트 함수를 쓰면 한 방에 해결이 되더라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굳이 그렇게 돌려가면서 할 필요는 없다.
어그리게이트만 사용을 하면 이렇게 그룹별로 기준별로 우리가 원하는 이제 통계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바로 어그리게이트 함수입니다. 상당히 많이 쓰이니까요.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뭐 집계 대상을 이제 데이터셋을 의미했고요. 바이리스트 이거는 집계 기준이 품종의 열의 값을 의미한다라는 거였고, 퍼는 펑션의 약자로 자 평균을 나타낸다는 거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내용을 한번 보면 자 어그리게이트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얘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렇게 바이리스트를 하는데 여기에 값이 품종이라고 들어갔어요. 이게 바로 여기에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품종, 열값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룹으로 줄 때 어떠한 값을 이제 아까는 그룹 1이라고 나타났잖아요. 그거는 R에서 그냥 그렇게 나타내 준 거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지정을 해주고 싶다면 이렇게 품종이라고 한글로 적어 두시면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기 좋게 하려 그러면 리스트를 잡을 때 품종이다 이렇게 적어 주시면 이렇게 출력할 때 이 값이 같이 출력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편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은 이거는 뭐 말 그대로 똑같은 데이터셋 앞에 4개의 데이터 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by 기준을 잡는데 이번에는 역시 또 품종으로 하는데 이거는 이제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 그죠? 그래서 퍼는 SD는 표준 편차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분사는 바고요. 그죠? 그런 형태로 이렇게 표준 편차를 구했는 거네요. 맞습니까? 이런 형태로 3개의 종별로 각 열마다 뭐 표준 편차를 구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뭐 별로 어려운 거 없잖아요. 연장선에 있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거는 한번 볼까요? 뭔가? 자, 이번에는 empty cards 이거 한번 봤죠? 그죠? 데이터셋. 그죠? 이 empty cards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하는 방법은 자, 한번 보죠. 이렇게 empty cards 데이터셋 주고 by list 했어요. 그런데 실린더죠. 그죠? 실린더를 넣고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vs를 이제 값을 이렇게 대입을 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자, 이 max 함수를 넣어라 이 뜻이죠. 그렇다라는 것은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헤드에서 이렇게 끌고 봤어요. 끌고 보니까 일단은 실린더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VS가 어디 있나요? VS가 여기 있네요. 그죠? VS가 여기 있어요. 요렇게 요 두 개를 기준으로 잡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코드를 만약에 치게 되면 자 맥스를 구하는데 한번 보죠. 이거 설명을 해놨는데 좌측 코드는 어그리게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empty cars 데이터셋에서 실린더와 vs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에 해당하는 열의 최대값을 구하는 코드가 되겠죠. 그 결과를 한번 봐야 여러분들도 이해가 되겠죠. 같이 한번 보면 자 보십시오. 실린더는 기준이 보니까 4하고 6하고 8 요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이거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되는데요. 요 세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VS는 0과 1밖에 없어요. 그래서 확인을 해 보니까 자 4, 6, 8에 그리고 0 넣고 또 4, 6에 1을 이렇게 1값이 들어간 걸 각각 이렇게 대입을 해 준 거예요. 실린더와 VS가 4와 0일 때 최대값, 그리고 6과 0일 때 최대값들, 그리고 8과 0일 때 각각의 최대값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리고 4와 1일 때는 이렇게 최대값들이다. 맞죠? 연비의 최대값이 33.9인데 실린더의 개수가 4개고 VS가 1일 때는 연비가 제일 좋다. 이렇게 최대값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를 보면 실린더는 4, 6, 8이 기준이고 아울러 또 VS는 0과 1이 기준이 되어 두 개의 값을 기준으로 하여 각각의 열의 최대의 값들을 이렇게 이제
경우별로 4와 0일 때와 뭐 6과 0일 때 이러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이렇게 최대값을 보여주고 있는 형태가 되는 게 이제 바로 어그리게이트를 이용을 해서 두 개의 뭐죠? 이 기준을 줘가지고 우리가 알아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앞에는 이거는 우리가 한 개를 기준으로 해서 나타냈다면 이거는 두 개를 통해서 나타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물론 뭐 세 개, 네 개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뭐 좀 뭐 그렇게 해도 될 거예요. 필요에 의해서는 그죠? 그렇게 하면 뭐 데이터가 좀 길어지겠지만은 그러한 경우의 수에 기준이 되는 경우의 수의 최대값들을 알아내기에 우리가 보기가 쉽게 될 겁니다. 맞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병합인데요. 이 병합은 자, 분리된, 아시다시피 병합이니까 합치는 거죠. 그래서 머지죠, 머지. 그래서 분리된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어떤 기준을 줍니다. 기준을 줘가지고 그 기준을 해서 이제 공통 컬럼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우리가 머지 함수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한번 보죠. 지금 데이터셋이 A와 B가 있는데 이제 병합이 필요하죠. 지금 보니까 네임 되어 있고 코리안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이놈은 지금 ABC 학생이라는 ABC A와 B와 C의 학생의 수학 성적을 들고 있고 얘는 A와 B와 D의 학생의 이제 국어 점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네요. 그런데 지금 기준을 네임으로 잡아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C와 D는 이쪽에는 C가 없고 이쪽에는 D가 없어요. 맞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상기 그림은 네임을 기준으로 병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사용하는 함수가 바로 머지인데요. 만약 이름별로 이 네임을 기준으로 주게 되면 C와 D는 안 잡힐 겁니다. 이렇게만 잡힐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값들을 다 가져오는 방법도 있어요. 매개 변수 중에서. 그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해서 자, 네임에다가 A, B, C를 넣고 매스 넣고요. 그러면 이렇게 넣었다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표와 같은 형태가 될 겁니다.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A, B, C 얘는 A, B, D입니다. D.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맞죠? 요렇게 되어 있었다. 그죠?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X와 Y가 있다면 우리가 이거를 병합을 하기 위해서 자, 머지해서 X와 Y의 데이터셋을 줬고요. 그 다음에 by 하면 뭐뭐에 의한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자, name을 기준으로 줬네요. 그렇다면 이 결과를 추출을 해보니까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뭡니까? C와 D는 없어지고 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교집합만 나오게 된 거네요. 맞습니까? 이렇게 단순히 머지를 했을 때 기준을 네임으로 줬다면 말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매개 변수가 병합할 대상 맞고요. 그리고 바이는 기준이 되는 게 이제 기준이 되는 열이 네임이라는 거죠. 네임별로 하니까 A, B, C가 있었고 A, B, D가 있었는데 C와 D는 제외가 되고 A와 B가 이렇게 병합이 돼서 하나의 데이터셋을 또 만들어진 거죠. 됐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라는 거죠. 자, 머지해서요. XY를 주는 건 똑같은데요. 매개 변수 중에서 all이 나왔죠. 그죠? all은 모두 다 표시를 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all.x가 있어요. 맞죠? 그리고 all.y가 있고 그냥 all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죠. all.x를 t를 줬어요. true의 약자겠죠. 그죠? all.x. 그러면 이거는 첫 번째 데이터셋 요거죠. 요거. x값. 그죠? 이 x 값이 이제 첫 번째 행이 뭐예요? name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이 다 표시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x에 있는 값들을 다 표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x만 줬기 때문에 x는 쫙 다 표시했어요. 근데 x에는
이 ABC가 다 있지만은 뭡니까? Y에는 지금 C라는 이 값이 없잖아요. 그죠? C라는 값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NA로 대체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결과를 보면 올.x는 t에 따라서 올.xt에 따라서 매개 변수 그죠? 첫 번째 데이터 셋인 x에 있는 행을 일단 다 출력을 하고 먼저 다 출력을 하고 이 행과 대응되는 값이 있으면 그대로 출력을 하되 대응되는 값이 없다면 해당 값이 없다면 그냥 NA로 출력을 해라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면 이거는 올.x고요. 이 다음에는 올.y네요. 올.y는 이거에 반대겠죠. 그죠? 자, A, B, C가 아니라 A, B, D를 이렇게 나타냈고 X의 데이터셋에는 D가 없으니까 뭐요? 이거를 NA로 넣고 이제 얘는 그대로 다 출력을 한 거죠. 이해 가시죠? 어떤 걸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어떤 거가 다 출력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올.y는 true를 줌에 따라서 두 번째 데이터 셋인 y의 행들을 일단 다 출력을 하고 그에 대응하는 값이 있다면 병합하고 출력하고 그리고 해당되는 값이 없다면 NA로 출력하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이게 바로 머지 함수입니다. 또 하나 더 있죠. all. 이거 한번 보죠. all은요. 올.x가 아니고 올.y도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올T 준다는 거, 올T를 줬다는 것은 다 표시해라 이 뜻입니다. 다 표시해라. 그래서 지금 결과를 보면 자, 다 A, B, C, D가 나왔죠. 그리고 대응되는 값이 없다면 NA로 이렇게 대체가 된 거죠. 그래서 올 리꼴 T 이는 두 데이터 셋의 공통열의 값들을 어느 쪽에 있더라도 모두 다 출력을 하고 우리가 대응되는 행들이 있다면 병합 없으면 NA로 출력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네임을 주게 되면 이 두 개만 나타났죠. 맞죠? 그리고 X만 주게 되면 이 세 개 A, B, C만 나타났고 Y를 주게 되면 A와 B 그리고 D만 이렇게 나타났고 전부 다를 주게 되면 전부 다 이렇게 출력이 됐다 그죠? 이건 합집합인 개념이고요. 앞에 name을 기준으로 한 거는 교집합. 그리고 XY는 역시 자기들 것만 나타내는 어떻게 보면 차집합 개념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러한 개념이다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역시 여기에서 A, B, C 하고 이렇게 뭐죠?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자, name과 sname을 줘가지고 이제 뭡니까? A, B, C를 줬고 A, B, D를 줬어요. 이렇게 해서 역시 이것도 찍어보면 쭉 이와 같이 출력이 될 거고요. 근데 여기에 봅니다. XY를 줬고요. 그 다음에 by.x, by.y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한번 보죠. 보면 자 이렇게 출력이 된 거는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다 되는데 이 내용은 보면요. 뭡니까? 첫 번째 by.x는요. 두 개의 데이터 셋 중에 첫 번째 데이터 셋, 첫 번째 데이터 셋에 보면 지금 name이잖아요. 그죠? by.x니까.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셋의 병합 기준열의 이름을 지정을 하고 by.y는 두 번째 데이터 셋의 병합 기준의 열의 이름을 지정하여 결국에는 뭡니까? 결국에는 공통적인 것만 출력이 된 거예요. 네임을 줬고 얘도 s네임을 줬는데 기준을 이렇게 둘 다 줬는데 이거에 부합하는 게 뭐예요? A와 B는 둘 다 있다라는 거잖아. 그죠? 맞습니까? 그런데 A와 B는 둘 다 있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by.y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올.x라든지 올.y를 사용하지 않고 이걸로 했다. 그렇다면 같은 걸 우리가 이렇게 넣어줘야 되지 다른 값을 넣어주게 되면 아마 좀 원치 않은 데이터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죠? 자, 이렇게 머지를 이용할 때 by라는 걸 이용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전에 앞에서 봤듯이 머지를 할 때
all.x, all.y, all 그리고 기준이 되는 by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찍어내도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결과론적으로 by는 기준이 되고 그리고 all.x, all.y, all 이거 매개 변수 그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병합을 시키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7강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적인 내용은 다 끝났고요. 오늘 금일 강의한 거에 대해서 제가 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 것들은 요점 정리를 좀 해보면 어그리게이트 집계함수 근데 이거는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우리가 주면서 뭐 어떻게 한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함수를 지정을 해서 그 함수에 따라서 열별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집계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어그리게이트라는 함수를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어그리게이트에서도 역시 여러 가지의 기준을 우리가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통된 그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병합에서는 머지를 우리가 쓸 때 매개 변수가 뭐가 있었어요? by가 있었고 그리고 all.x, all.y 그리고 all 이렇게 있었죠. 요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머지를 할 때, 병합을 할 때 적절히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이로써 7강은 끝내고요. 이론적인 부분은 끝내고요. 실습을 좀 하고 끝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8장부터 아마 이제 우리가 이제 뭡니까? 그래픽, 데이터 시각화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 데이터 시각화도 이제 잘 해야 되겠죠. 그죠? 아무튼 여기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정리를 이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컨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